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매일 아침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옮겨오신다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간략하게 3글자만 적어서 문자 전송 버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답장해 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상승 출발했던 양지수 이후의 흐름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코스피는 장 초반 빠르게 하락 전환한 뒤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2600선은 지켜내면서 0.43% 마이너스로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1.8% 가까이 강하게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지켜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폭등하면서 914포인트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작년 3월 17일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주요 은행들의 호실적을 등에 업고 간밤에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작년보다 11%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모건 스탠리 또한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 이상 폭등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0.2% 증가로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했고 직전월보다 성장세가 줄어들면서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를 키웠지만 산업 생산 지표는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세 마감하면서 일제히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2종목씩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 빠르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방송에서 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 밀키트 종목들, PNT 같은 종목들 고점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새로 써가면서 저희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잡아주셨던 종목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태성 같은 종목들 하루 만에 6% 전후의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PNT, 저희 하나기술 후속주로 소개해드렸는데 어제도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15% 가까운 상승률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밀키트 종목들도 전문가님께서 미리 분석해 오신 기업과 또 테마에 편승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좀 비가 그치고 하늘에 청명한 기운이 감돌고 있던데 오늘 하루도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좀 기분 좋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저희 밀키트 종목들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비가 그쳐서 전 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 어떠실까요? 아, 예, 오늘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니까 기분이 너무 맑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인사와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다코스 윤수리 멘토라고 합니다. 종목과 시장으로 얘기합니다. 갈놈들만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 여전히 손흥민 헤어스타일로 좀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 주셨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도 시장 분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시장 분석 맞춰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테마 그리고 그 와중에 실체가 있는 탄탄한 종목들 찾아서 매일 아침 알려주고 계시죠. 자, 시장 얘기 먼저 들어본다면은 전문가님께서 어제 아침 시장 분석 얘기할 때 저희가 AI 쪽 테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알려주셨는데요. 뭐 실제로 어제 시장에서도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좀 괜찮았었던 모습이 나왔고요. 이 테마가 좀 계속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그러면은 강세 여파 계속되고 있으면 우리 시장에서 이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다른 섹터 쪽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다면은 어떤 쪽을 지켜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다른 섹터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간다.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아직까지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 시장으로 이렇게 너무 몰리지 않았나? 맞아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전일 미증시도 나왔던 내용들처럼 뭐 테슬라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이 AI와 2차 전지가 여전히 주도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뭐 최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2차 전지 혹은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 섹터 이 두 가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일단은 전일 기관 투자자들의 이 코스닥 중심 그리고 이 국내 증시 중심에 이 2차 전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이 에코프로 중심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일 미증시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분간 AI 쪽으로도 산업이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 전략으로 2차 전지와 현재 반도체 두 가지 섹터들을 중심으로 차라리 다른 테마들을 제외하더라도 두 가지 테마를 확실하게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일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나온 이야기가 이 구독형 서비스 AI 챗 GPT를 공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알파벳의 이 바드처럼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AI 중심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AI 산업에 대해서 구글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뭐 테슬라가 현재 시간외로 뭐 실적 발표를 나타낸 모습인데 뭐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다.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사이버 전기 트럭 전기 트럭과 지금 테슬라의 모델 중심으로 AI 산업을 확대를 해 자율주행과 전방 산업 쪽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또 이 테슬라가 한 번 더 소형 모델 또한 공개하면서 기존의 이 투 모델, 3 모델, 뭐 X 모델, Y 모델 이런 기존의 이 중형 이런 대형 이런 세단 중심에서 한 번 더 이제 소형 이런 자율주행 이런 뭐 보급형 모델도 이 공략을 할 예정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에 앞서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와 이 지금 반도체, AI 이 테마들을 중심으로 바벨 전략을 우리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좀 다른 섹터 아직 조금 올라오지 않은 테마보다는 계속해서 반도체 2차 전지 테마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다시 2차 전지가 좀 치고 올라올 때가 아닌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인 테슬라의 실적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고요. 국내 시장은 어제 에코프로가 좀 신호탄을 다시 한번 쏘아 올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114만 8천 원까지 뚫어 올리면서 잠깐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던 우리 에코프로 그리고 이 그룹주도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쪽을 다시 한번 지켜볼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우선은 미국 쪽 얘기를 들어봤으면 또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는 우선은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미국 시장도 뭐 다우 같은 경우에 7거래 연속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이 랠리가 뭐 일명 썸머 랠리 우리나라도 장마 기간에 찾아온 것 같기는 한데 당분간 이 지수의 이런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 하반기까지는 사실 좀 불투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미증시의 상승 흐름은 뭐 AI의 중심으로 좀 나타났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게 뭐 2차 전지 혹은 뭐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우리가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이 산업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이 글로벌한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만한 섹터는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반도체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종목을 선별하더라도 사실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실체에 집중하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 중심으로 뭐 HBM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HBM을 중심으로 메모리 산업이 살아나고 있고 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비메모리 중심의 파운드리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또한 지금 소재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의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다시 필두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수급과 종목들의 좀 변별력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2차적인 후발주자를 나타날 수 있는 후발주자를 우리는 선별하는데 각별히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어떠한 섹터가 정답이다. 어떠한 테마가 둘 중 어떤 게 더 좋느냐. 좋다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보단 두 가지 포트를 중심으로 차라리 다른 포트는 좀 배제하더라도 2차 전지와 반도체를 필두로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바벨 전략으로 가야 된다. 거듭 강조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는 이러한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테마와 실체가 있는 종목들의 힘을 더 실어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쪽 그중에서도 실체가 있는 기업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자면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셨죠. 반도체 중에선 저희가 지금 파운드리 그리고 2차 전지는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급등을 필두로 해서 소재주 쪽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오픈 채팅방 안에서도 전문가님 이런 내용 좀 미리 분석 통해서 풀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실체가 있는 탄탄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그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우리 밀키트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좋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승세 탄탄한 기업들을 잘 골라 잡아서 저희는 이 수익 잘 지켜가면 되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석부터 풀어드리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실시간으로 시간대별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전 시황, 오후 시황, 마감 시황 그렇게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는 분석 도와주고 계시고요. 우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TV 화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저희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방송 중에 이 QR코드 활용하셔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또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번호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전송 눌러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글자 그냥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고 윤수림 전문가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앞서서 밀키트 종목들 얘기해 드렸으니까 수익률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PNT 오늘 2023년 하나기술의 딜을 이어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7월 4일에 포착해드렸던 퓨런티어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마찬가지 고점을 높이면서 25% 수익 돌파가 나왔고요. 7월 7일에 포착해드렸었던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SK온의 배터리 협력사 데코에 관한 모멘텀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제 또다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30%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7월에 알려드렸던 모든 밀키트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 현재 10%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두 자릿수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그제 좀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퓨런티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도 저희가 반도체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자율주행 테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퓨런티어 관련된 모멘텀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현재 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AS 한번 도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퓨런티어 한번 중간 점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시면 전체적인 이틀 동안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퓨런티어를 설명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담백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6,000원대 구간이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 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과 그리고 이런 전장용 산업이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퓨런티어의 기술력을 거듭 강조를 드렸죠. 자, 이런 부분의 펀더멘탈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배경도 자동차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퓨런티어를 이 말씀드렸던 분석을 드렸던 구간 이후에 어느 정도 이 하방을 지지하는 여력이 26,000원대 구간을 지지하는 여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크호스 상단선을 지속적으로 터치 돌파를 하고 이 주가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좀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충분히 너무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크호스 2차 지금 현재 2차 구간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36,000원대까지는 현재 충분히 팽창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테슬라부터 시작해 전장 산업들이 너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물량들은 우리가 주의를 하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유자들 영역 내에서는 32,000원대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탈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36,000원대 구간에서도 충분히 다크호스 상단선이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단선이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더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퓨런티어를 분석을 드리면서 최근 PNT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왔었죠. 예, 저희가 이 노란톡에서 지금 PNT도 지금 보유자들이 제2의 하나기술로 떠오르나요? 네. 제2의 하나기술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종목들 너무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 안 그래도 2차전지 담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PNT도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을 도와드렸던 구간인 지금 이전에 7월달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치고 이전 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는 양상 이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캔들이 안착을 한 구간 이 구간에서 네.
이 양상이 어딘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맞아요. 자, 이 캔들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그 물량이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기술 그리고 가온칩스 이런 최근 다크호스처럼 떠오른 종목들이라고 강조드렸던 종목하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도 좋다. 왜? 81,000원, 8만 원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수정해드리면서 이 종목들은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보유 영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지금 충분한 수익권을 좀 즐기시고 계실 텐데 보유자들 영역 내에서는 지금 이런 구간에 다크호스 캔들의 이탈이 없다라는 전제하로 이 상단선을 한번 찍을 때까지 보유 전략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질문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퓨런티어 최근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가져가 봐야 될까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중간 점검 도와주셨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기술 후속주, 하나기술 놓치신 분들 이 종목 봐야 한다라고 알려주셨던 PNT까지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괜히 저희가 다크호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은 이유가 이렇게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 전문가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포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이렇게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이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이 9시 20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얘기 나눠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들에 대한 설명 먼저 좀 얻어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TV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내용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또 미리 시장 분석, 테마 분석을 해주시면서 오늘 종목들에 대한 힌트 또다시 한번 드렸는데 개별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요즘 시장에서 거의 에코프로만큼이나 뜨거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시장에서 요즘 제일 뜨거운 기업들 하면 에코프로랑 포스코. 예, 맞습니다. 그쵸? 포스코 중에서도 오늘은 포스코 스틸리온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포스코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님 철강 쪽 일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엔 철강보다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라는 게 사실 네. 사이클과 이 주기가 항상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철강사들이라든지 네. 혹은 뭐 선박사들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 정통 산업들도 지속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굉장히 시대의 변화에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미래 사업 또한 이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가져온 포스코 스틸리온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이런 사업 모델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동차 쪽도 이제는 뭐 완성차 내연기관에서 전부 다 전기차 쪽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 그룹은 새로운 산업을 좀 잘 골라 잡은 것 같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스틸리온 사실은 최근의 상승은 뭐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임 쪽이 좀 좋지 않았나 싶은데 전문가님 오늘 스틸리온 준비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에 대한 내용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의 모터. 포스코의 모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왜 도대체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포스코 강판, 철강 강판을 만드는 회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기차 모터가 도대체 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심을 해주셨을 겁니다. 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리튬으로 인해서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면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의 변화를 전기차 중심으로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향후 소재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변화를 좀 일관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에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은 바로 이 강판입니다. 강판. 네, 네. 포스코 스틸리온이 사명 변경 전에 이 포스코 강판이라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강판 내에서도 본인들의 주력 사업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강판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강판이냐? 당연히 전기차에 쓰이는 강판이겠죠. 네. 근데 이 강판이 이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 정말 단순하게 그냥 철강 강판 같이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판이 국내 철강사 중에 유일하게 이 전기 강판의 역할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유일하게 포스코 스틸리온밖에 없다. 아, 그래요? 예, 이런 역할은 글로벌적인 입지도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도대체 전기 강판을 그냥 일반 철강 강판 써도 되는데 왜 전기 강판을 사용을 하느냐? 왜 전류가 흘러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전기차의 이 전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 네. 예, 그리고 뭐 경량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어. 이 전기차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전력 손실만 줄여도 전력 손실만 줄이는 강판을 사용하더라도 연비가 좋아진다. 오. 이런 뭐 내용들에 있어서 이 강판 하나조차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핵심 소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강판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 쓰입니까? 자, 전기차에서 네. 우리가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앵커님? 제일 핵심 부품 쪽이 아무래도 원가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예,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배터리를 생각을 하겠죠. 이 전기차가 만들어지는데 원가의 59%는 현재 배터리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17%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모터라는 거죠. 배터리 다음으로는 모터가 비중이 제일 크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에서 모터 내에서도 우리가 이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품들의 60% 정도의 비중은 이 포스코 스틸리온의 전기 강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원가를 크게 차지하는 이런 포스코 스틸리온의 이 전기, 이런 모터, 이런 내용들이 2025년쯤에는 아무래도 공급 부족으로 네.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수요는 너무 많은데 네. 이 전기차 모터에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 이런 공급이 포스코 스틸리온에서는 따라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산업에 대한 먹거리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도 너무 훌륭한 기업이지 않나. 이런 철강주들 그리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현재 2020년, 2021년 전체적인 사이클이 꺼지면서 이 주가가 그리고 매출과 실적과 영업이익이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직격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든지 재무라든지 향후 미래성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드리면서 전기차 관련된 우리 포스코 스틸리온 이렇게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의 사실 가장 큰 숙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량화 쪽인 것 같은데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 전기 강판 관련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철강 쪽 모멘텀만 보더라도 최근에 철강 판매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포스코 스틸리온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으로 오늘 포스코 스틸리온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 포스코 스틸리온 최근에 저희가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 개장과 동시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시청자분들 좀 개장 전부터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 차트상 설명과 함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분석
분석까지 들어보면서 장 시작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오늘 테마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던 코스모화학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전문가님 그 타이틀이 그때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리사이클이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 때가 됐다 이런 네. 타이틀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코스모 화학에 이어서 마찬가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국내에서 좀 비중이 큰 기업이에요. 네. 네, 성일하이텍. 저희가 또 성우하이텍도 밀키트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성일하이텍 준비해 주셨네요. 네. 하이텍한 종목들이 굉장히 뭐 하이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일하이텍은 단순하게 이런 폐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릴 게 아니라 이 폐배터리 기술의 가장 앞장서는 일종의 연구에 대해서 한 끝판왕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 네, 기술력으로만 네. 본다라고 하면 성일하이텍이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끝판왕 이런 오.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어느 정도 우리 그 성일하이텍이나 뭐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뭐 고질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성일하이텍이 이런 폐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종목들이 뭐 향후 어떻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일하이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폐배터리 종목들이 비교적 미래 가치를 좀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무겁습니다. 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 타이틀은 오로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이 기술력 하나 가지고만으로도 이 폐배터리 시장의 향후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폐배터리는 성일하이텍 하나만 봐도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런 밸류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연관성은 있지만 이 기술력만 오로지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성일하이텍을 좀 보셔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이 성일하이텍이 전일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설명에 우리가 IR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기차에 35,000여 대의 배터리를 리사이클 경험을 했던 이 성일하이텍이 전기차 35,000대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조금 이렇게 한번 영위를 해봤다.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네. 이 전기차에 이 광물들을 한번 추출해 봤더니 이 리튬이나 이런 광물들을 추출을 해봤더니 지금 갓 광산에서 갓 캔 리튬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 아, 네, 네. 재활용으로 이렇게 기술로 이 광물들을 추출을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줬더라.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기왕이면은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챙길 수가 있고, 그리고 광물의 이런 재활용 기술을 통해 사실 이 광물들의 굳이 이런 뭐 수출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뭐 외부적으로 광물을 굳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더라도 이 재활용 기술만 있다고 하면 이 그렇네요. 고성능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리튬과 이런 소재들과 동일한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배터리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 폐배터리 기술을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가 한 가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배터리를 뭐 ESS 같은 이런 보조 장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사용 기술이 있는 반면 네. 이 내에서 배터리 내에서 소재와 광물들을 추출을 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배터리에 접목을 시키는 기술이 재활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뭐 ESS나 보조 전력 장치로 사용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재사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배터리에 대한 역할이라기보단 전력 보조 장치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성일하이텍은 이런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이런 소재들과 광물들을 추출을 해서 좀 아웃퍼폼하는 이런 시장의 기술력을 좀 선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SK온과 이렇게 합작을 통해서 이렇게 법인 또한 설립을 했기 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성일하이텍을 통해서 광물들의 추출이 이루어지고 이런 소재들의 추출이 이루어지고 이걸 SK온이 다시 한 번 더 배터리로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2021년, 2022년에 지금 화면을 보게 되시면 LFP 배터리 우리가 저가용 배터리가 시장에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LFP 배터리의 교체 주기가 곧 다가온다. 이게 2025년, 2026년에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이다. 네. 이런 시장의 이야기가 성일하이텍에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에 이런 EOL로 규정된 이런 배터리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이 쏟아진다고 하면 이 배터리를 다시 한 번 더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소재와 광물들을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일하이텍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향후 우상향 흐름과 이런 성장, 외형 성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실 성일하이텍이 독보적인 위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일하이텍 그리고 폐배터리가 전일 상승 흐름과 매수세가 나타났던 만큼 우리는 지금 시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또한 우상향 정말 건전하게 성장하는 기업이죠. 지금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 폐배터리 기술로 이 외형 성장을 이뤄낸 기술은 정말 성일하이텍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과 향후 영업이익도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영업이익률 또한 안정적으로 17%, 12% 정도 유지를 하는 구간인데 이 폐배터리 기술은 앞으로도 성장할 이런 구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는 사실 무의미하다. 오히려 향후 성장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적기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네. 오늘 성일하이텍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저희가 앞서서 자동차 부품주로 알려드렸던 성우하이텍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기업입니다. 성일하이텍 이 종목은 저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보유한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폐배터리 관련해서 최근에 한 2025년부터 LFP 배터리 상용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요즘 관련된 폐배터리 기술 보유하고 있는 성일하이텍 지켜보실 수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SK온 같은 대기업들과 이미 협업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 성일하이텍 좀 지켜봐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타점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자, 7월 19일 수요일 현재 시간 9시 6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 오늘도 여전히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가량 오르면서 2615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오름세입니다. 그러면서 지수 92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요. 양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우선 장 초반 물량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상승률 가장 강한 테마 살펴보시자면 오늘 역시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습니다. 센서뷰라는 종목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을 했는데요. 5G 케이블과 안테나 쪽 전문 기업이고요. 현재 1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음압병실 관련해서 KN솔이 오늘장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저희 산업용 클린룸, 바이오 클린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장 23%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오늘장에서도 7.5%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5% 정도 들어 올리고 현재는 약간 약보합으로 하락 전환 나오면서 111만 7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관련주죠. 텔레칩스가 오늘장 1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통해서 좀 시범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 오늘장 11%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종목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앞서 포스코 그룹주들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오늘장에서도 강세로 출발하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개별 종목까지 체크해 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한데요. 에코프로 BM 현재 8%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시장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앞서 알려드렸던 오늘 밀키트 종목들 그중에서도 포스코 스틸리온 굉장히 또 강한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들 흐름이 강한데요. 이 종목이 오늘 7% 정도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저희 매수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능할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스틸리온은 매수 가능 밴드 범위 먼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65,000원대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제공해 드린 구간은 다크호스 1차 상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까지 73,500원 구간까지는 좀 봐도 좋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위에서 매수를 해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찍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인 73,500원을 도달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전 고점을 돌파한지 사실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2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사실 78,500원 구간까지 좀 열려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포스코 그룹주들의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만한 이유는 사실 크게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아주 만일 이 포스코 그룹주들의 뭐 개별적인 악재라든지 혹은 산업의 악화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향후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그 이상의 뭐 이하의 뭐 하락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좀 리스크 조절을 위해서 좀 잡고 간다라고 가정하시는 분들은 6만 원대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1차 손절가를 잡도록 하고 그래도 나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런 변화무쌍한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5만 원 구간까지도 낮추셔도 좋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차트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전에 뭐 철강주들의 사이클이 좋았던 뭐 88,000원대 구간이 있습니다. 뭐 이 시기보다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은 미래 가치를 동반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 철강이 좋아서 올라간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런 2차 전지와 지금 향후 미래 가치에 이 도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스틸리온은 너무 긍정적으로 주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그리고 이전 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이런 영역을 한번 보시면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구간 내에서도 뭐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스코 스틸리온의 분석 마치도록 하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포스코 스틸리온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현재 좀 10% 넘는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장 전에 미리 이렇게 종목명을 알려드리면서 기업에 대한 분석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이렇게 시가 베팅 도전해 보셨던 분들은 벌써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이 포스코 스틸리온 앞으로의 흐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 11%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 77,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1차 목표가 73,500원 넘어서서 정고점인 78,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우선은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포스코 스틸리온 가격 전략 먼저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도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폐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 설명해 주셨던 성일하이텍. 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한 8%, 9%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은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약세로 출발하면서 13만 900원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 성일하이텍은 오늘장 이렇게 조금 눌림이 있을 때 진입을 해봐도 되는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성일하이텍도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백하게
접근해 볼수록 더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보여줄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성일하이텍은 우리가 우선 차트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뚜렷하게 들어온 상승 흐름이 들어온 중심 캔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뭐 지금 현재 뭐 18만 원 구간대 이렇게 한번 구간에 중심 캔들이 한번 섰고, 그리고 전일 이런 중심 캔들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뭐 비교적 좀 적게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게 아닌가, 비교적 적은 폭의 상승이 아닌가, 뭐 생각을 해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뭐 이전에 앞서 중심 캔들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이 매수세가 들어온 구간이 12만 5천 원대 구간에서 이렇게 반발 매수세로 이 주가를 좀 지지해주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봤을 때 12만 5천 원 정도의 구간에선 일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반발 매수세가 12만 5천 원대 나타나느냐? 이 기업의 가치와 우리가 향후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이 12만 5천 원대 정도의 구간은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고 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스켓적으로 매수를 하는 일부 주체들이 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어느 정도 이전 고점의 이 상승 흐름 이후에 물량을 좀 소화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일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건 앞으로 이런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 향후에 모멘텀이 이 패배돌이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3만 5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충분히 12만 5천 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넉넉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다만 이 성일하이텍의 경우는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볼 종목이 아니라 네. 뭐 이 우상향 흐름과 이 패배돌이 시장의 이 전체적인 흐름과 전망을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15만 원대 구간 그리고 이 15만 원대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종목은 차분하게 분명 차분하게 이 다크호스 2차 라인을 확대를 시킬 겁니다. 이 종목은 종목 자체가 그렇게 성격 자체가 빠른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크호스 상단선을 지속적으로 차분하게 늘릴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과 기업이 우상향하고 성장하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차분하게 목표가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뭐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리스크 조절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을 좀 투자하고 목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1만 원 이탈 시에는 이 종목을 정리하고 비중을 조절하고 가시는 것 또한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 우리 성일하이텍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2%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성일하이텍 현재는 13만 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1차 목표가 15만 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좀 단기적인 대응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손절 라인 11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방송에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좀 더 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실시간 가격 전략을 메시지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저희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메시지 중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밀키트 종목 비빔밥처럼 좀 다양한 영양소 풍부하게 들어있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스코 스틸리온, 두 번째 종목으로는 폐배터리 관련된 성일하이텍을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의 몫이고요. 저와 윤수림 전문가님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